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학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도 힘든데 우리 국민들은 엉뚱하게 뉴스 같지 않은 뉴스에 낚여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10,000명 가깝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것도 요즘 미국과 유럽이 확산되다 보니까 해외 유입자가 반이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루에 2~3분, 많게는 5분까지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해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대처가 모범적이고 본받아야 할 대책들만 내놓는다고 우리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보도를 해서 고개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맞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안 망한 거 욕 안 먹으려고 미국, 유럽이 확산되는데도 공항이라든지 국경을 확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국민과 방역 당국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좀 제가 심한 얘기를 했나요? 이런데도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이게 유일한 통신사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방역책을 배워한다는 해외발 언론 기사를 크게 확대해서 국내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 신문사, 언론사 이런 데다가 내보낸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이 정권이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황당무계한 여론몰이에 대해서 이게 맞아? 아니, 이게 맞는 소리야? 이렇게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국민 눈 가리고 입봉하고 기틀을 막는 여론몰이에는 하여튼 일가견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 정권 여론몰이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보면요. 국민들이 국민들한테 잘 알려진 외국 언론사들한테서 그 조그마한 보도 내용 같은 거를 마치 이 정권이 잘하는 것으로 크게 확대해서 국내 언론사에다 뿌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외국 언론에 난 보도 내용을 특히 연합뉴스 같이 대표적이고 유일한 이 정권 앞잡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 교묘하게 정권을 칭찬하는 그런 엉뚱한 내용으로 만들어 놓고 엉뚱한 내용으로 번역을 하고 엉뚱하게 제목을 만들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통신사라는 게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세계 4대 통신사 하면은 AP, UPI, AFP, 로이터 이렇게 아마 4개일 겁니다. 4대 통신사가. 이 통신사들은 대부분 다 미국이고 영국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사들의 특징이 세계 주요한 나라나 국가에는 나라나 그 다음에 도시에는 다 이 주재원들이 나가 있다는 것이죠. 주재원들이 없으면 거기에서 이제 통신원들이 기사를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세계 4대 통신사에서 이거를 AP나 AFP, 그 다음에 UPI, 로이터에서 이 기사를 추려서 계약을 맺은 한국 같으면 KBS나 MBC, SBS 아니면 통신사에다가 기사를 송고를 하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걸러낼 때 이 자기네 나라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선진국들한테는 유리한 기사는 내보내주고 대신에 파키스탄이라든지 벵글라데시라든지 이런 후진국 같은 데는 불리한 기사, 사람들이 보면 혐오감 있는 기사,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몇백 명이 죽었다. 그 다음에 기차 사고가 나가지고 또 몇백 명이 죽었다. 이런 기사만 보내게 됨으로써 결국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선진국은 더 선진국처럼 여기게 되고 후진국은 더 못 사는 나라로 여기게 되고 이런다는 거죠. 이게 매스컴 이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세계 정보 질서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연합통신사가 요런 어떤 그 이론과 논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연합통신사도 우리나라 KBS 말고 KBS보다도 더 세계에 더 특파원이 더 많이 나가 있고 각 도시에
그 주재원이랄까 그다음에 통신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를 더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접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포털 뉴스라든지 뭐 인터넷에 그다음에 그 어딥니까 저 지방 신문사라든지 방송사 그다음에 중앙의 방송사라든지 그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 기사를 내보낼 때 이 못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연합통신 같은 경우가 주로 요즘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한국에서 이게 부족한 병상 대처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뉴스는 어떻게 제목을 다시 뽑았냐면 한국 부족한 병상을 해결했다. 그래서 이 정부와 정권이 이렇게 제목을 뽑아가지고 뛰어나게 대처 방법을 했다고 이렇게 미화를 하고 그다음에 마치 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변질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미국도 이렇게 우리가 한 것처럼 따라하게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죠. 근데 중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번질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한국은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국경 개방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속도로 이동을 터줬기 때문에 한국만 급속도로 그 당시 얼마나 우리가 번졌습니까? 다 절망하고 이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와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대만이라든지 몽골 같은 경우는 즉시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대만은 아직까지 방역도 큰 문제가 없고 국가 경제도 큰 타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유럽이 배워야 될 나라가 대만이나 몽골이지 어떻게 죽을 사람은 다 죽어나가고 이제는 나라 경제, 가정 경제 붕괴만 기다리는 우리나라를 배워야 됩니까? 그럼에도 이 정권에 충성하는 대표적인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같은 이런 좌파 언론들은 미국에서 좀 알려진 그런 신문이나 그런 작은 기사를 마치 한국이 본받아야 된다는 뉘앙스로 제목 같은 걸 바꿔서 내용도 살짝 바꿔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심정적인 가짜뉴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상대 기만질이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역선전하고 선동 보도가 우리 언론에 보도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와 이렇게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잘 참고 질서정연하게 이걸 대처해 나가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구나. 그러면서 이 정권이 이런 걸 잘 유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론 조작이 아니고 뭐가 여론 조작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외국 언론들이 한국 관계 보도를 한국발로 자기네 나라의 그 기사를 보낼 때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과 같은 해외 언론사들도 한국에 나와 있는 주제어는 대부분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한두 명에 특화하니 고작입니다. 또 조금 많은 경우는 서너 명도 있겠죠. 근데 이들이 한국에서 직접 취재를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인원 부족으로 우선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따라서 한국의 외교부라든지 특히 이들을 관리한다는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등에서 이렇게 주는 보도자료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일반 그 정부에서 신문사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주는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보도자료를 이런 외국 기자들한테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서 주게 되면 그대로 베껴서 자기네 나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도를 보게 되면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언론사 제목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제목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알려진 언론 보도가 그 우리 국민들한테 액면 그대로 전달되면 믿을 만한 보도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속아서 정신이 홀리게 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혹세무민을 당하는 결과가 되는 게 이런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국민들은 이와 같은 억지 보도가 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대량 살포가 되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고 저도 궁금합니다. 그 내막이야 우리 국민들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 이 정권이 4월 15일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권 선전 매체들 그런 언론사들을 총동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작할 때 이 정권이 중국발 입국을 제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스크도 중국에다가 먼저 수출을 해주고 우리가 도와주는 바람에 배급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아직까지 줄 서 있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이 정권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민심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이 정권이 떠나가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정권 하수인인 좌파 언론들을 총동원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론몰이를 하자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고 그게 바로 첫 번째로 해외 언론 보도를 뻥튀기 하자는 이런 하나의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점은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다 선량하신 분들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그 고정적인 선입견 중에 하나가 설마 언론사가 대놓고 거짓말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입니다. 물론 언론사들도 팩트,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야만 언론의 존재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정권하고 이 언론, 좌파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해외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아서 그래야만이 가짜뉴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소리를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로 삼아서 국내 보도를 하게 하면서 거기다가 선전선동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크게 부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또 왜곡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언론들이 우리나라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서 이 나라 외교부라든지 해외 문화 홍보원들은 평소에도 기를 많이 쓰죠. 해외 언론의 국가 홍보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한국의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돈도 내고 광고를 내면서 기사 보도도 부탁을 안 하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이런 보도는 국내 통신사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방송사, 신문사가 낯간지러워 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오는 보도는 크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이 정권이 4.15 총선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급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이제는 물불 안 가리고 해외 언론 뻥튀기 보도를 마다하지 않고 역선전과 역선동을 지금 해내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 이런 방역을 모범적이라고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하면서도 이 정권의 선동질에 대해서 선동질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낚이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 시스템을 아시고 낚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